이번 1166화는 많은 장면들이 나왔던 회차였지만 그 중에서도 독자들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박힌 장면은 단연 몽키디 드래곤의 하극선과 아버지 가프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해군의 정의가 무너지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발단은 참혹했습니다. 세계 정부와 해군은 섬에서 탈출하지 못한 노예들과 주민들을 비정하게 유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신의 해군 상관에게 총구를 겨누는 초유의 하극상을 감행합니다. 저들을 태워라, 생존자를 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녀석이 있다면 지금 즉시 처형해버릴 것이다. 이에 상관이 군법 회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박하자 드래곤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바라던 바라. 이 짧은 한마디는 드래곤이 이미 마음속으로 해군이라는 조직, 나아가 세계정부의 체제와 결별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드래곤은 해군본부 지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면회를 온 가프를 보고 드래곤은 선언하죠. 아버지, 나는 해군을 관둘 거야. 그리고 나는 덱을 경멸해. 가프는 가벨리에서 천룡인들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참혹한 실태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정부는 해적 로저와 손잡았던 사실을 은폐하고 오로지 가프 중장이 홀로 록세적단을 괴멸시켰다며 역사를 뻔뻔하게 조작했습니다. 드래곤이 아버지에게 느낀 경멸은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옥같은 진실을 봤으면서 정부가 당신을 가짜 영웅으로 포장해 역사를 지우는 꼴을 겪었으면서 어째서 아직도 그 정의롭지 못한 제복을 입고 있는가. 즉, 가프를 향한 드래곤의 경멸은 진실을 알고도 체제 안에 머무르는 해군 영웅이라는 위선에 대한 환멸이자 돌이킬 수 없던 이념적 결별 선언이었던 것이죠. 아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은 가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프는 감옥의 열쇠를 드래곤에게 던져줍니다. 탈출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던져진 그 열쇠, 그것은 해군 중장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이었지만 아버지로서는 나는 비록 이곳에 남지만 너는 네가 본 진실을 쫓아가라며 길을 터준 마지막 배려였겠죠. 결국 드래곤이 혁명군 총사령관이 된 것은 가벨의 진실을 덮고 가짜 영웅을 내세우는 기만적인 정의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혁명의 문을 열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제의 상징인 아버지 가프였죠. 이처럼 드래곤에게 비친 아버지 가프의 모습은 천룡인의 개가 되어버린 타락한 영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가벨리의 화염 속에서 가프가 겪었던 고뇌와 선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왜 해군을 떠나지 않았는지, 아니 떠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필연성이 드러납니다. 가벨리에 도착했을 때 가프의 눈에는 천룡인의 만행보다 해적들의 난동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 깊숙이 진입하며 마주한 것은 해적의 약탈의 흔적이 아닌 인간 사냥이라는 지옥도였습니다. 가프의 정의관이 뿌리채 흔들린 순간이었겠죠. 결국 가프의 분노는 해적이 아닌 세계의 정점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어코, 로저, 록스와 함께 이물을 공격하던 가프의 모습은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세계정부라는 주인을 버렸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전투 중 로저는 정부 위에 검은 괴물이 있다는 걸 안 이상 해군을 그만둔다면 우리 배로 오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가프는 이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후 자신의 활약이 정부의 입맛대로 조작된 기사를 보며 분노한 가프는 이를 묵인하려는 센코쿠와 격돌합니다. 절벽 밑에서 지져봤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센코쿠의 현실론에 가프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절벽 밑에 지킬 게 많다. 가프가 말한 절벽 밑이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정의를 믿고 입대한 양심 있는 해병들이었습니다. 가프가 떠난다면 해군이라는 거대한 힘은 온전히 천룡인의 살인병기가 될 것이고, 시민들은 해적과 정부 양쪽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가프는 거대한 악을 처단하는 것보다 눈앞에 선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거죠. 결국 가프가 해군에 남기로 한 결단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특수부대 소드가 탄생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을 확률이 높죠. 가프는 이무와의 만남을 통해 세계의 어둠을 직시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해군의 본질적인 정의를 수행할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소드 대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활동하며 천룡인의 위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프가 추구했던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정의의 구현이죠.
즉 소드는 가프가 해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낭떠러지 아래의 희망인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대로라면 사실 드래곤이 아버지 가프를 경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프는 천룡인의 개가 된 것이 아니라 체제라는 족쇄를 찬 채 가장 낮은 곳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낭떠러지 아래의 파수꾼으로 자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이 아버지에게 당신을 경멸해라는 비수를 꽂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가 세상의 모순을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렸던 17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 드래곤의 나이는 55세입니다. 가펠리 사건 당시 40살이었던 가프의 나이를 훌쩍 넘어버렸죠. 현재 지금의 드래곤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혁명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으로서 수많은 조직원을 책임지고 때로는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내하거나 원치 않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견뎌냈던 나이를 지나보내며 드래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비겁해서 남은 것이 아니었음을. 썩어 빠진 해군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당장 내일 해적에게 유린당할 힘없는 사람들이 눈에 밟혀 지옥의 문지기를 자처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은 가프의 모든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의 차가운 철창 사이로 아버지에게 던졌던 당신을 경멸해라는 한마디. 그 말은 당시 가프에게도 뼈아픈 상처였겠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의 드래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족쇄이자 뼈아픈 후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만 드래곤이 과거의 미성숙함으로 아버지를 경멸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 하치노스에 갇힌 가프의 상황은 드래곤에게 그 후회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회입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검은수 해적단은 과거 혁명군의 본거지였던 바르티고를 괴멸시킨 추적입니다. 드래곤에게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출을 넘어 본거지를 잃었던 치욕을 갚아주는 청산의 의미를 갖죠. 또한 드래곤은 과거 쿠마에게 자식은 부모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루피를 향한 그의 부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버지 가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투영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드래곤은 아버지를 향한 미성숙했던 비난을 평생의 부채감으로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즉 이번 구출은 드래곤에게 있어 평생의 후회를 씻어낼 속죄의 기회라는 거죠. 전술적으로도 지금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검소형 티치는 하치노스를 비우고 마리조아 근처 혹은 엘바프 인근 해역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보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명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선장과 주력 간부 일부가 빠진 하치노스는 사왕의 본거지라 해도 드래곤급의 강자에게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목표물입니다. 게다가 현재 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드래곤의 전투 방식입니다. 사부가 이미 혁명군을 대리 지휘할 만큼 성장했기에 드래곤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단독 혹은 소수 정예로 침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년 만화의 법칙상 최종장 직전에는 베일에 쓰여있던 최상위 강자가 자신의 무력을 증명하는 사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샹크스가 카무사리로 한 방으로 키드를 제압했듯 가프가 갤럭시 임팩트로 건재함을 과시했듯 이제 드래곤이 왜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는지 증명할 차례입니다. 하치노스를 초토화시키며 아버지를 구하는 모습은 그의 등장을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